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에 대한 일간의 상태 2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과 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이 금인 경우 예를 들자면 목과 화는 사계절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지만은 금은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금이나 사물을 보면서 그 봄에 가을에 어떤 상황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에 의하면은 봄에 인월과 묘월, 봄에 금은 부서져서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서져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바위란 놈이 봄이 되면은 뭐죠? 겨울에 얼었다가 풀어지면서 부서지죠. 우리가 흔히 도로변에 보면은 봄에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차가 못 지나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봄에 금이 부서져서 못 쓴다는 얘기를 사람의 전문으로 한다면 어떻단 말이냐? 봄에 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잘 다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못 쓰느냐? 단순히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뭐죠?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는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이걸 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지지삼합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쉬워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금이라는 놈은 지지삼합에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자, 금은 뭐냐면은 신자진입니다. 오, 잘못 썼네요. 금이니까 신을 먼저 썼네요. 사유축이죠. 사유축입니다. 자, 금은 사유축인데 이게 삼합인데 이것이 두 개 합쳐지면은 금이 된다거나 합쳐지면 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유축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지지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죠. 금은 4월에 잉태를 하죠. 잉태를 해서 5월과 미월에 잠복기 엄마 뱃속에서 성장을 하고요. 신월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6월에 가장 강력한 자기 힘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수월에 그 기운을 땅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금기가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보리를 파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해월과 자월에 기가 뭐죠? 기로서 존재하다가 축월에 금은 그 자기 생명을 다하죠. 기운이 이때 뭐죠? 축 개신기죠. 자, 그렇다면은 빠진 게 뭡니까? 여기서 빠진 게 인묘진이에요. 인묘진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봄이에요. 봄은 어떻습니까? 금이 자기 영역에서 벗어난 부분이에요. 즉 오행의 상생상국만 보면은 금이 목을 제압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금이 목을 월을 제압하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 힘이 세죠. 자, 금은 봄에서 왜 힘을 못 쓰냐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아주 강하니까 그지? 아주 강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에 비유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금은 제가 종종 마치 건달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지? 깍두기 그죠? 그런 분 같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죠. 의리도 있고. 자,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서 힘쓰는 주먹이 그제? 주먹이 남호 동네에 내려간 거예요. 인물은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대구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뭐죠? 여전히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와서 뭐죠? 대구를 평정하라 그러면 힘이 듭니다. 왜냐?
여기서 뭐가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금금목. 근데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섣불리 하다가는 오히려 여기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좀 깝깝할 거다. 답답할 거다. 어떻게 답답합니까? 조급하죠. 이것을 쳐 말어. 그죠? 내가 여기서 평정을 해 말어. 이런. 그죠?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런 심리 구조가 깔려있을 것이라는 거죠. 봄에 태어난 금들은. 그지? 폼을 잡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이 노래의 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자, 봄의 금은 힘을 잘 못 쓰니까, 대구에 내려왔으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밥을 많이 먹여주면은, 대구에, 자기 적들을 점령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 애초에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야 되죠. 그래 힘을 쓰는 거예요. 봄에는. 봄에 금이 힘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금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물론 금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토. 토는 뭐예요? 토생금 하니까 밥이에요. 밥. 밥을 먹어야 싸움할 거 아니에요. 그지? 두 명이라도 밥이 없으면 뭐죠? 또 깝깝한 거예요. 자, 또 재밌어요. 저는 이 명리를 공부할 때 주로 삼국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우리 심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묘한 심리가 있어요. 만일에 이렇게 친구인 금을 하나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토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얘들이 뭐죠? 얘들을 점령하는데 작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자, 밥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여유를 갖고 팍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이 작전을 짜면서. 그런데 토가 없어요.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밥을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못 먹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해 오면은 뭐죠? 지쳐가지고 제대로 뭐죠? 이걸 점령 못해요. 자기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밥을 안 먹었을 때는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유가 없어져 버리죠.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급하게. 자, 이런 게 심리 구조예요. 재밌죠. 이것이 돼야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직업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금은 어떨까? 여름에 4월과 5월이에요. 4월과 5월의 금은 아주 뜨끈뜨끈한 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4월과 5월은 모행으로 보면은 나를 극하는 그런 계절이죠. 금은. 그게 상당히 약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약하죠. 그걸 받으니까. 금의 차가움이 좀 떨어지죠. 여름에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지시삼합에 보면은, 금은 참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오행과 달리 엄마 뱃속에서, 잉태에서 성장할 때 화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뭐냐면은, 금은 화를, 그지? 좋아하진 않죠. 자기를 계속 극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미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화한테. 그래서 화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은. 웬만한, 아주 강하게 극하면은 두려워하겠지만은 웬만한 화로서 화극금하는 것은 금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태어났는 금은 그럼 심리 구조는 뭘까? 이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 봐야 됩니다. 뭘까요?
자, 잉태했을 때, 이제 자기 기운이 조금 만들어졌을 때 계속 뭐죠? 핍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 사람은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강인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죠. 강인한 인내심. 둘째는 뭐냐면은 계속 극받는 게 몸에 익어 있으니까 뭡니까? 그걸 싫어합니다. 그죠? 극받는 거 좋아서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참고 있다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폭발하느냐? 오기를 하죠. 오기. 그지? 그래서 여름에 금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이런 데는 있지만은 열받으면 뭐죠? 오기를 부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마치 뭐죠? 해병대 출신 군인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죠? 훈련소부터 일반 군인들하고 전혀 다르게 그죠?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강하게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웬만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은 뭐죠? 한번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오기를 부리죠. 똑같습니다. 인생이나 오행이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안 부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안 부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수가 필요할까요? 수가 필요할까요? 수보다는 뭐죠? 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토는 뭐죠? 나한테 밥도 주는 거지만은 뭐죠? 나를 생했으니까 뭐죠? 육신하는 사람들 이 부분을 엄마라 그래요. 그죠? 토가 없는 사람은 마치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객기를 더 부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뭐냐면은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오기 부리지 마. 내가 밥 줄 테니까. 서러워하지 마. 짜증 부리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고 내서 달래요. 어떻게? 야, 왜 자꾸 괴롭히냐. 그지? 너는 보니까 나하고 친한데 그 힘을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넘겨줘요. 이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통관이라고 배웠죠. 이럴 것이다. 이런 거죠. 안정감을 주는 거죠. 물론 수기가 있어가지고 뭐죠? 화기를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수기가 화를 줄여주는 거하고 토기가 화를 빼서 넘겨주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달라져. 똑같은 여름의 금인데.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어려운 점을 자기가 재능을 발휘해서 뭐냐면, 금생수 발휘해서 그것을 오기 부분에, 그지? 오기로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서 이 오기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오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금이에요. 그죠? 같은 신월과 6월의 금이에요.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은 뭐죠? 바위는 차가워지죠. 그래서 더욱더 강해지죠. 차가운 기를 더하니까 금기를 또 보태주니까. 그러면 대단히 강해요. 자, 힘이 너무 센 사람은 원래 센 사람이에요. 금은 원래 센 사람이 더 에너지를 강하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사고를 치거나, 그죠? 또 그것을 못한다면 뭐죠? 우울해지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간단하게 신월이나 6월의 금이라면 화가 필요하겠죠. 화가. 왜냐하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가 뭐죠? 이건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금은. 화라면 뭐죠? 짜증나지만은 나를 좀 눌러주는구나. 그래서 화기가 있다면은 금기가 가지는 살기, 너무 냉철하고 차가운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겠죠. 만약에 신월의 금인데 이 사람이 화기가 없다면은 정말 사람이 뭐죠? 좀 너무 차갑고 좀 정을 못 느끼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금이 아주 강한 경우가 있어요. 신을의 금인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금이 있단 말이야. 엄청나게 강해요. 그럴 때는 뭐냐면은, 어설픈 화기로 금을 화급금하면 뭐죠? 이 금들이 원래 오기를 가지고 있고, 원래 뭐죠? 화에 대해서, 그죠? 애정이 가죠, 애정. 그죠? 왜? 나를, 그것도 인대의 사람이니까, 정도 있을 것이고, 정오이, 그게 애정이죠. 그리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는 말을 좀 듣겠지만은 엄청난 힘이 강한 데는 뭐죠? 화급금하면은 금이 뭐죠? 정말 오기를 더 부려버릴 수가 있어요. 금의 특성이죠. 그 오기란 게 원래 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냐면은 차라리 뭐냐면 그때는 수길에서 빼주는 게 나아요. 그 길을. 그죠? 차라리 사람은 좀 차갑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겨울의 금은 겨울의 금. 해월과 자월의 금이죠. 겨울의 금은 뭐죠? 위축이 되죠. 겨울은 압축하는 거거든요. 금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금은, 자, 화가 좀 그걸 해도 참아내요. 그지? 또, 내 영역이 아닌 뭐죠? 내 영역이 아닌 그지? 모골이 나를 뭐죠? 약을 올려도 좀 참아요. 그런데 못 참는 게 겨울의 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금이란 특성은 자기 딱 크기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화가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바위나 쇠에다가 온도를 넣으면은 약간 최적이 불어납니다. 몸이, 그죠? 자기 좀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좀 싫더라도 뭐죠? 좀 받아들이시 뭐. 그런데 겨울이라는 것은 이런 금한테 뭐죠? 이만큼으로 압축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스타일 망치는 거죠. 그래서 건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말이, 야, 너 찌그러져 있어. 이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자존심 다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겨울의 금은 화가 필요해요. 왜요? 이 화는 다시 금을 원위치로 만들 수 있어요. 압축됐던 것을. 그지?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야. 무릎 꿇고 있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나는 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화기 같다면은 자기 역량 발휘가 잘 안 돼요. 위축되어 있고요.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 살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의 금은 반드시 명식 내에서 화가 있어줘야지 제대로 이 사람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죠? 위축되거나 한쪽에 뭐죠? 우울하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금이지만은. 자, 이렇게 이제 금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수가 있죠. 수를 살펴야 됩니다. 그지? 자, 수는 봄의 수는 어떨까? 그죠? 인월과 묘월의 수는 어떨까? 자, 봄의 수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봄의 수는 좋지요. 왜? 목이 자라는데 목 줘야 되니까. 그럼 누가 좋아요? 수가 좋아요? 목이 좋아요? 목이 좋은 거예요. 본인은 뭐죠? 계속 목한테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 주고 나면은 어떻게 해? 내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계속 주고 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기가 허해져요. 그지? 기가 허해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본물을 먹지 마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가 푹 빠진 거예요. 기가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가 빠진 사람은 병에 약하죠. 질병에. 그죠? 기가 약하면 질병이 반드시 걸리죠. 그 질병이 걸린 물을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좋죠. 그래서 본물은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물은 우리가 여러분들 등산 갈 때 본물하고 옆에 물이 흐르는데 안 먹어요? 먹어도 괜찮던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봄에
물만 생각해, 지금. 봄에 물인데, 이 물이 기가 약해졌는데, 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죠? 물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물한테 밥이 뭐예요? 금이에요, 그지? 금이. 금생수죠. 그러니까 봄물은 어떻게 해요? 산에 가는 등산물은 봄물이지만은 뭐죠? 그 계곡에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바위를 타고 오르는 그런 수는 뭐죠? 봄의 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봄물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가 빠져 있는 것이다. 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름에 그죠? 4월과 5월에 수는 어떨까 보는 거죠. 아주 뜨거워요. 자, 여름에 낙동강에 가면 어떻습니까? 녹조가 엄청 많습니다. 녹조. 녹조는 왜 생깁니까? 온도가 뜨거워져서 뭐죠? 세균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조류들이. 그 조류들은 뭐죠? 물이 병드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고기가 먹으면은 고기가 뭐죠? 죽어요. 그래서 떼죽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왜 낙동강에 녹조가 생길까? 어떤 분들은 저처럼 진보적인 분들은 낙동강의 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가둬놨다고 다 녹조가 생기냐. 그죠? 큰 호수, 우리가, 그죠? 대구 같으면은 청도 운문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물은 상당히 여름에 차가워요. 개들도 막아놨는데요. 개들도 막아놨고, 낙동강도 막아놨는데, 왜 개들은 녹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물은요, 자, 여름에 물은 다 녹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떨 때요? 수량이 많으면, 낙동강 수량이 더 많죠, 청도 운문댐보다? 근데 왜 그럴까?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으니까 뭐죠? 햇빛이 내리쬐면은 빨리 뜨거워져요.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청도 운문댐은 뭐죠? 얘보다는 낙동강 수심이 이 정도라면은 운문댐에서 있는 물은 이만큼 돼요, 이만큼. 여기는 뭐죠? 차가워요. 우리가 여름에 강물에다가 수영을 하면은요, 깊은 곳에 쭉 내려가면은 물이 차갑습니다. 그지? 그래서 차갑기 때문에 녹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물은, 그러면 이것을 원위치로 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생수요? 부족함, 역부족이죠. 웬만한 금으로는. 계곡물 정도는 금생수 하겠지만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수의 피해, 화의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수기가 많아야 돼, 이렇게. 그지? 많고 금이 되었으면은 금상첨화겠죠. 자, 그러면은 뭐죠? 여름에 수는 어떤 심리구조를 가질까? 이거는 우리 현상이고, 어떤 심리구조를 가질까? 욕심이 많아요. 그지? 무력. 적당한 무력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것입니까? 물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우면 뭐죠? 맑고 차가우면은 고기가 살지 않아요. 적당히 약간 뭐죠? 온도가 있어야지 고기가 살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적당한 화기는 뭐 살 수가 있죠. 여름에 물에 막 수고도 올라오고 저저 올라오죠. 그런데 너무 뜨거워지면은 부영양화가 되는 거죠. 참 똑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는 수들은, 아니면 수가, 화기가 너무 많으면은 무력이 많아요. 그지? 고기만 키우려고. 물 따뜻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 무력이 많은 사람들. 너무 차가우면은 고기가 안 살고요. 그 대신에. 그 대신 사람은 좋죠. 여름에 태어나는 수들이 사람은 좋아요. 이런 점이죠. 그래서 이 화기를 적당히 낮추면은 그 욕심이 뭐죠?
건전한 욕심이 되죠. 건전한 욕심이 되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도 있고 수도 있으면 나을 것이다. 그 욕심이 좀 많고, 그지? 욕심이 많다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성실해요. 부지런하고, 그지? 욕심 없는 사람이 성실할까요? 나는 마음을 비웠어.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는 절대로 뭐 성실할 수가 없어요. 이미 비웠습니다. 욕심이 없더라고요. 욕심이 있어야지 뭐라면은 일도 열심히 일하고, 그죠? 성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죠? 자, 여름에 수는 욕심이 있다 그러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기지만은 적당할 때는 뭐죠? 아, 이 사람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다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 어떻다, 어떨 때 어떻다 이렇게 외우는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뭐죠? 가을에 물이 되죠. 가을에. 신월과 6월이 되면은 이 물은 점점점 맑아지죠. 맑아지니까 자기 영양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지? 물도 먹어도 되고 말도 먹어도 좋죠. 그지? 자, 그러면은 이 여름, 가을에 수는 맑아지면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주 정화됐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가을에 목은 힘이 없어요. 그지? 가을에 목은 힘이 없는데, 수가 또 생을 해줘요. 이렇게 서로가 뭐죠? 오행끼리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예. 이 목은 가을만 본다면은, 아, 힘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금의 에너지를 받은 수가 자기 역량을 넘겨줄 거니까, 써야 되니까. 그럼 뭐죠? 얘가 꽉꽉하지만은 이 부분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 명식에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8개가 섞여 있거든요. 그럼 8개가 어떻게 서로가 섞여가고 어떻게 생을 받고 어떻게 그거 하는지를 다 살펴가면서 가을의 가을의 수를 설명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설명해 나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겨울에 수다. 해월과 자월의 수는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은 엄청난 압축이 됩니다. 압축 되보니까 뭐죠?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지? 좋은 점은 뭐죠? 아주 맑죠. 그지? 얼음이 아니더라 밑에라도 엄청 맑습니다.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겨울의 물은 뭐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강하게 압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세균들도 우리 이론서 동양으로 본다면 세균들도 못 살아 거기서. 그죠? 없으니까 그 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의 목들은 아주 편한 거예요. 겨울의 목들은. 왜? 겨울의 수가 상당히 에너지를 받은 상태니까 그 물을 먹는 목은 뭐죠?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압축이 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적당히 참을 때는 좋은데 얼음 물을 고기 잘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짝 녹여줘야 돼요. 그지? 살짝. 그래서 화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그죠? 압축이 덜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술을. 화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깨끗하지만 이렇게 사람은 깨끗하지만 화가 없으면은 매력이 없어요. 그지?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독약 청정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목화 금수를 정리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토가 빠졌습니다. 그죠? 제가 일간도 토를 설명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토월도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로 뺐죠.
자, 토가 어떻습니까? 토는 언제 좋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봄이 좋을까? 이런 토는 워낙 무던하고 말이 없고, 그러니까 봄에 토인지 가을에 토인지 뭐죠? 개성이 없어요. 원래 토가 개성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삼합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토는 어떻게 설명드릴까? 자, 이런 거죠. 토가 그죠? 힘을 받으면은 힘이 생기죠. 토한테 힘을 주는 토는 오행은 뭘까요? 화예요, 그죠? 그지? 화생토 되니까. 그럼 또 있습니다. 토는 뭐죠? 같은 토. 그지?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으면 힘이 생겨요. 이거는 토뿐 아니고 모든 오행이 그래요. 모든 오행이. 목을 한번 볼까요? 목을 가장 좋아하는 오행이 누구죠? 수예요, 그죠? 수생목. 또 목을 좋아하는 것이 뭐죠? 같은 목이에요. 자, 목한테 힘을 주는 목은 무슨 계절이에요? 무슨 계절? 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목한테 생을 해주는 수는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죠? 지난 시간에 봄에 목은 힘이 있죠? 여름에 목은 힘이 없다 그랬죠? 가을의 목도 힘이 없죠? 겨울의 목은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일간과 월간의 사이에는 어떤 작용이 있을까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생을 해주거나 같은 오행일 때 그 계절은 일간한테 힘이 되죠. 이 원리죠. 그러면은 토한테는 뭐죠? 자, 볼까요? 봄, 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름,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가 됩니다. 자, 목하고 토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극토합니다. 그치? 그러면은 목은 토한테 힘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힘이 되지 않아요. 힘이 없어, 목은. 봄의 힘, 봄의 토는. 그러면은 이거는 뭐죠? 봄이다 말이에요. 봄의 토는 아마 힘이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름은 어떻습니까? 화생토예요. 그지? 화생토니까 뭐냐면 토가 생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토는 뭐죠? 여름이 좋은 거예요. 그지? 여름이 좋은 거예요. 여름에 내가 목이 힘들잖아. 그죠? 뇌를 괴롭히는 목이 여름 되면 힘들거든요? 그럼 토는 돼요? 여름 되면은 좋은 거예요. 왜?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에요. 세상 이치가. 자, 그 다음에 금은 어떻습니까? 토생금 하니까 내가 힘을 줘야 돼요, 금한테. 줘야 되니까 힘이 빠져요. 붙습니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가을에 토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겨울은 어떨까요? 토극수하는 거예요. 내가 수를 극해야 돼요. 내가 막 상대를 공격하면 나도 힘이 빠져요. 그지? 그러니까 나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토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자, 목이 있는데 토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토가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목한테 도움되는 것이 계절은 언제죠? 수, 그지? 수, 그 다음에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한테는 봄과 겨울이 도움이 되는 계절인데 토의 계절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토는요, 지지토월은 변화무쌍하죠. 왜 그러냐면은 지지토는 네 가지가 있어요. 진술, 충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봄의 토예요. 이거는 가을의 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겨울의 토죠. 이거는 여름의 토거든요.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다음에 뒷부분에서 아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알아야 되니까. 즉, 우리는 명식을 볼 때 어떤 감각을 길러야 되나 하면은 진술충미, 여기서 우리는 특성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 감각을, 계절적 감각을 익힐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난조석이에요. 한난조석. 이게 뭐죠? 따뜻하고 차갑고, 그 다음에 뭐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특성이죠. 이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토예요. 지지토예요. 자, 뭐냐면은 한난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여기는 양이고 음이고, 자, 양이고 음이고 음이죠. 요거는 공통점을 찾으면은 음양으로 찾자면 요거 두 개가 친구, 요거 두 개가 친구예요. 그 다음에 한난으로 찾자면은 뭐죠? 차가운 거가 따뜻한 거. 요건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이건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이거는 차가워요. 이거는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난으로 따진다면은 이놈하고 이놈이 친구예요. 이놈 둘이 친구고요. 조섭으로 따지면 건조한 게 뭐죠? 화고, 습한 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수를 찾으면 돼요. 그럼 습한 거예요. 자, 수가 있는 토가 뭘까요? 진토와 이놈과 축토. 이놈 두 개가 습토예요. 습토. 그 다음에 건토는 뭐죠? 수가 없는 토예요. 술토와 미토죠. 이걸 건토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진토는 뭐죠? 따뜻하고 습한 토. 이거는 뭐죠? 차갑고 건조한 토. 축토는 차갑고 습한 토. 그 다음에 미토는 건조하고 따뜻한 토. 요 정도는 지금 현재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고,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지장간을 외워야 됩니다. 그죠? 지장간을 딱 보면은, 아, 여기에 뭐죠? 화가 들었구나. 여기는 수가 들었구나. 여기도 화가 들었구나. 수가 들었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에 대한 일간의 상태를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뭐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간과 지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한 일간 상태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지? 금할 때 삼합에 대해서 뭐죠? 이거 금영리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지지삼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지삼합이 그냥 뭐죠? 인호술, 화국,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런 쪽으로 씁니다. 그 실제로 뭐죠? 명식에서 삼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이 삼합은 그 각자, 그죠? 각자 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는데, 그죠? 뿌리를 이해하는데, 그 천간과 지지에 아주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뭐죠? 천간합이나, 암합 정도를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과 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